남편은 내연녀에게 20억짜리 고급 주택을 사주고 나에게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는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시댁 식구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어요. 내 이름은 서연우. 올해 37살입니다. 결혼 전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시댁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정우현이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연우야, 잠깐 나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지만 이렇게 냉정한 톤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우연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뭐야, 이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거지? 우연은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보라고. 그가 내민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매 가격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20억. 민지에게 집 사줬어. 그 애를 향한 내 마음이 진짜야. 이제 그만 깔끔하게 정리하자. 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연의 회사 후배로 알고 있던 그 여자,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야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래, 사랑한다.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 순간 부엌에서 시어머니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혹시 시어머니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했지만 그분의 첫마디는 내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연우야, 그냥 도장 찍어줘라. 우리 우연이가 더 좋은 사람 만났다는데 뭘 붙잡고 있어?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 줄 알아? 칼날 같은 말이었어요. 15년 동안 극진히 모셔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마다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다녔으며 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겼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협의서 맨 아래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정우현이라는 이름은 이미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 옆에만 빈칸이 남아 있었어요. 연우야, 빨리 해. 시간 없어. 우연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 두 아이의 아빠, 15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한 점의 미안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서연우라고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우연 쪽으로 밀어냈어요. 좋아요. 이혼해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 가족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우연은 코웃음을 쳤다.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나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나는 대형 회계법인,
KR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유능한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기업 회계감사가 전문 분야였고 특히 부실회계나 분식회계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연을 만난 것도 업무 때문이었어요. 우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진건설의 회계감사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한진건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들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나는 그 의혹들을 묻어두었어요. 우연과 결혼하면서 회계사 일도 그만두었고 그때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 오래된 서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결혼 후에도 혹시 몰라서 처분하지 않고 간직해둔 공간이었어요. 이곳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원룸 안에는 15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한진건설의 비리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허위 매출 계산 관련 서류, 분식회계를 위한 가공거래 증명서, 탈세를 위한 이중장부 사본,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로비자금 내역서. 모든 서류에는 우연의 아버지인 정우현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우연도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희야, 나야. 연우. 어머, 연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성희야,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성희는 내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사무실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희의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법무법인의 냄새가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연우야. 성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성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연의 이혼 통보, 내연녀에게 사준 20억짜리 집,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까지. 성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15년을 함께한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성희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한진건설의 비리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성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야? 한진건설의 분식회계와 탈세 증거들이야. 15년 전에 내가 감사 업무를 하면서 발견한 거야. 성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답게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연우야,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 이 정도면 한진건설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그게 내 목적이야. 성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우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우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연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준석이랑 서율이한테도. 준석과 서율, 내 두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거짓으로 쌓인 부를 물려받게 할 수는 없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야. 성희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로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해. 이미 각오는 했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었어요. 동시에 검찰에 횡령과 분식회계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면 한진건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준석이는 초등학교 3학년, 서유리는 1학년이었어요. 엄마, 아이들은 나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며칠 동안 안 오셨어요? 서유리의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연히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이 있어서 그랬어. 우리 아들들,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당연히 보고 싶었죠. 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 곧 이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실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우연은 아마 민지와 함께 있을 것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러 왔어? 아이들 보러 왔어요. 이제 남남인데 뭐 하러 와? 빨리 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어때? 어차피 알 일인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서유라. 너희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제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뭐라고요? 준석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서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아이들을 다시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들들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왜 갑자기?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하지만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아이들한테 괜한 기대 주지 말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곧 다시 올게. 약속할게.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창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슬픈 눈빛이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희의 전화였어요. 연우야, 모든 준비 끝났어. 내일 오전에 일제히 신고 접수할 예정이야. 고마워, 성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데 정말 괜찮지? 후회 안 할 거지? 나는 다시 한번 시댁집을 돌아봤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우연의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후회 안 해. 시작해줘. 다음 날 오전 9시. 성희는 약속한 대로 국세청, 검찰청, 증권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나는 원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연우, 당신이 한 짓이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세청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뒤져놓고 갔어.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고. 아, 그랬나요? 참 안 됐네요. 나의 담담한 반응에 우연히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 독한 여자. 당신이 아니면 누가 우리 회사 내부 자료를 알겠어?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는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 당장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어. 무슨 일이신데요? 잘못 알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 아냐? 어머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제가 신고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 미친 여자가. 시어머니도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한진건설 관련 뉴스가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한진건설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뉴스를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나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밤늦게 성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우야, 대박이야. 검찰에서 정우현 회장을 바로 소환하겠다고 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 우연도 마찬가지야. 공범 혐의로 조만간 소환될 거야.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진건설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때 업계 5위 안에 들던 대형 건설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주식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정우현 회장은 구속되었고 우연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진건설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의 저택은 물론이고 우연히 민지에게 사준 20억짜리 아파트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택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희가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어요. 연우야, 한진건설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나왔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야. 우연의 가족들이 모두 그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갈 곳이 없게 된 것이었어요. 민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어. 아파트가 가압류 되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사라졌어. 역시 그 여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바로 뒤돌아서는 것이.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15년 전에 처음 뵀을 때의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췌하고 늙어 보였으며 값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우야, 제발 부탁이다. 고발을 취하해줘. 어머니, 이제 제가 취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증언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진실은 바뀔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해요. 한진건설 사태가 터진 지 2개월. 우연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현 회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들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와 서유리가 나타났을 때 두 아이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서유리가 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준석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간 게 정말 엄마 때문이에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준석아. 엄마가 신고했어. 왜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냥 덮어두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어. 준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준석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별개야. 엄마는 너희들이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길 원해. 서유리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곧 같이 살게 될 거야. 우연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연우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업무를 보던 중이었어요. 연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에 연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고요. 민호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연우는 의아했지만 우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연 씨의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그 말에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저를 만나신 이유가 뭔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 씨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연우 씨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 행동이요? 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복수를 결심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와 치밀함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말에 연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요. 아, 그때 저는 연우 씨처럼 용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상처만 안고 살았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 씨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셨어요. 연우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찬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민호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커피라도 함께 마실 수 있을까요?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서두르지 않겠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투에 연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럼 가끔 커피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날부터 연우와 민호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민호는 연우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고 단지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우는 민호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가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밝아졌다고? 네.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연우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섣불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우연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연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계법인에서의 일도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 자신이 예전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연의 가족들의 재산 환수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어 연우와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배상금이 지급되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우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친구 성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 성희의 말이 맞았어요. 연우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준석은 더욱 의젓해졌고 서율은 전보다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한편 민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연우의 강인함과 현명함을 존경했고 연우는 민호의 따뜻함과 진실성에 감동했습니다. 연우 씨,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사귀어보면 어떨까요? 연우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이들과도 이미 몇 번 만났잖아요. 둘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준석과 서율은 민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친한 형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연우의 대답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연우와 민호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아이들도 점차 민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를 아쉬워하던 준석에게 민호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6개월 후 민호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연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진정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 자신도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네, 결혼해요. 연우의 대답에 민호는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준서와 서율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연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내 식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도 그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서율이 연우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해. 연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은 힘들고 절망스럽겠지만 곧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 희망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일기를 쓰고 나서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둠만 보였던 밤하늘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들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알고 있었어요. 인생에는 때로 깊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어둠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빛이 찾아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 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것을. 연우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